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강제추행에 대해서 2023년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경된 판례 법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짚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강제추행죄라는 것이 어떤 범죄죠? 강제추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강제추행이 나눠져요. 폭행, 협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추행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이 동시에 추행이 되는 경우, 이거를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이라고 하고요. 앞에 폭행, 협박이 먼저 일어난 경우에는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을 계속 쓰다듬는다라는 거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 더 가깝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강제추행에서는 폭행, 협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기존의 강제추행에서는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폭행, 협박의 기준이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변경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한거 곤란할 정도만큼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상대방에게 불법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었는지 정도로 낮은 정도의 요건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좀 엄격한 거에서 완화된 요건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 요건이 변경이 되었죠.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높아진 인식에도 되게 부합하는 판례인 것 같은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런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 대한 의미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는 건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바꾼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재판상 실무 같은 경우에는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는 게 법적 의미지만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어떤 불법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정도만 되어도 그런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고 봐오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자면 회식 자리에서 내가 러브샷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강제로 이렇게 러브샷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어떤 러브샷 하게 된 행위 자체는 사실 한거 곤란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고 해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는 재판 실무입니다. 그러면 실무에 맞게 판례도 변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논거로는 사실 종래 판례 법리가 피해자한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법리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거 곤란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 한거 곤란할 정도의 너가 방어적인 태도를 했냐 있었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종래 판례 법리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폭행죄에서 성립하는 폭행 정도만 있으면 되고 협박죄에서 성립하는 협박 정도만 있으면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으로 보겠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폭행, 협박의 의미가 기존보다 많이 완화돼서 판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습추행형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의 의미가 변경이 된 건가요? 폭행, 협박의 의미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충 의견에서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 대해서 좀 새롭게 논의해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나왔죠? 종래 판례 법리에서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보충 의견을 밝힌 대법관 5인은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정도가 바뀐 이상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의미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협박죄에서 협박이 있었는지로 일원화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는 그게 되게 완화가 돼서 좀 더 쉽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거는 확실히 전원합의체로 변경이 된 것이고 반대로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나 대법원 5분께서 다수 의견으로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5분이 이런 보충 의견을 내신 그 근거는 뭘까요? 그 이유는 종래 판례 법리 자체가 폭행, 협박, 선행형인 경우에는 한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 정도를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라고 종래 판례 법리가 형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완화된 의미로 폭행 협박이 변한 이상 기습추행형의 강제추행, 폭행 협박도 그 의미가 변경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 폭행 협박 선행형과 그 시간적 순서만 다를 뿐 똑같이 강제추행인데 폭행 협박이 먼저 일어나면 힘의 대소강력이 되게 한거 곤란할 정도로 요구하고 이 폭행 협박이 뒤에 일어나면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하고 이런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폭행 협박을 정도를 다르게 본다는 게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개념을 좀 일원화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대법관 3분이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그 이유로는 현재 다뤄야 되는 쟁점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쟁점인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 이유로는 그렇게 시간적 순서가 달리 이뤄진 건 범죄 행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 타당성도 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의 변경 그리고 다수 의견의 제시가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판례 법리에 따르면 내가 당한 피해가 한거 곤란할 정도였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 변경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당했는지 정도로 완화된 요건 속에서 내가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실무상 변경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습추행에 대한 법리가 변경된 것은 아니나 기습추행의 법리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논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주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판례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내가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가볍게 접촉을 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의 위험에 좀 억울하게 놓이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이 다수 의견이 좀 도움이 되는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제추행에 대해서 바뀐 법리, 기존의 법리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의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